안녕하세요. 블랙호시 마스터 신입니다. 2023년 2회 국어 기출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어, 단어의 기원에 따른 분류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가 있는데요. 고유어는 예로부터 쓰인 순 우리말이고, 한자어는 한자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말이고, 외래어는 다른 나라 언어지만 우리나라 말로 굳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휘 양상에 따른 분류요. 그러면 우리는 지역방언과 사회방언으로 나누는데요. 지역방언은 간단하게 사투리고요. 사회방언은 사회적 원인에 의해 달라진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방언의 예 첫 번째 전문어. 전문어는 학술이나 전문 분야에서 사용하는 단어고요. 유행어는 일정 기간 널리 쓰이다가 안 쓰는 말이고요. 은어는 자기네 구성원들끼리 사용하는 말이고요. 신조어는 새로 생긴 단어인데 아직 표준어에 등재되지 않은 언어를 말합니다. 그리고 관용어, 관용 표현은 관습적으로 굳어진 표현으로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대화에 나타난 특징이요. 환자머리의 이데마 만니톨. 그 다음에 엔시드. 이것은 바로 전문어입니다. 대화의 원리요. 공손성의 원리가 있는데 공손성의 원리 아래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요령의 경률,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이익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한다. 관용의 경률, 화자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의 부담은 최대화한다. 그리고 칭찬의 경률,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을 최소화하고 칭찬을 극대화한다. 겸양의 경률, 자신에 대한 칭찬을 최소화하고 비방은 극대화한다. 동의의 경률, 상대방과 의견 차이는 최소화하고 일치점을 극대화한다입니다. 대화의 원리에서 협력의 원리요. 협력의 원리는 4가지가 있고요. 필요한 양만큼의 정보 제공, 그 다음에 타당한 근거, 관련성은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에 관련된 것, 태도는 모호하고 중의적인 표현을 피하고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순서 교대의 원리, 의사소통 상황에 맞게 청자와 하자가 왔다 갔다 교대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화의 흐름 중요하고요. 자신의 대화 순서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만 오래 말하는 것도 안 되고 끼어들기도 안 되고 화제와 관련 없는 이야기로 대화의 흐름을 깨도 안 됩니다. 그럼 문제요. 선생님께서 주신 자료가 너무 어렵다. 이거는 상대방에 대한 거죠. 근데 선생님께서 주신 자료가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저로 왔죠. 그래서 자신의 탓으로 돌려 말합니다. 음운 변동. 음운 변동은 음운 교체, 축약, 탈락, 첨가가 있는데 교체만 볼게요. 교체는 음절의 끝소리 교침으로 받침이 기니, 디리, 미비, 이응 이렇게 7개로만 소리가 납니다. 된소리는 예사소리가 기역이라면 된소리는 쌍기역이고요. 예사소리가 시읒이라면 된소리는 쌍시읒. 그래서 쌍자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 비음하요. 비음하는 기역, 디귿, 비읍이 니은, 미음과 만나서 이응, 니은, 미음이 된다는 건데 이거는 조금 이렇게 이야기가 어려우셔서 그래서 국물을 발음하는 건 국물, 국민, 국민 이런 겁니다. 다음 유음하요. 유음하는 니은하고 리을이 만났을 때 니은이 리을이 무조건 돼요. 니은이 리을이 됩니다. 그래서 신라 음, 다음은 국외음화요. 국외음화는 디귿하고 티귿이 이를 만나서 지읒과 치읒으로 바뀌는데요. 구지는 구지로, 가치는 가치로 바뀝니다. 네, 3번 문제는 표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 표에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가 뭐로 바뀌었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심리, 종로, 국물은 비음화예요. 비음화. 그리고 신라는 유음화고요. 그래서 신라는 보면 니은하고 리을이 있었는데 니은이 리을로 바뀌어서 결국 리을 더하기 리을이죠.
그래서 앞자음 니은이 자음 리을과 조음 방법이 같아진다. 맞죠? 이해했나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다음 한글 맞춤법이요. 문제에서 요즘 계속 등장하는 것들을 조금 설명해 놨고요. 그래서 용언을 좀 볼게요. 용언은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로 주어를 풀이해주는 서술어의 자리에 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사와 형용사가 있고요. 동사는 움직임,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음은 어간인데요. 어간은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실질적 의미를 지닌 부분이고요. 어미는 활용 시 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먹는다 라고 했을 때 이 먹이 어간이고요. 뒤에는 바뀌니까 어미입니다. 그럼 어미 중에서 높임과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가 바로 선어말 어미고요. 그 다음에 어말 어미는 문법적인 의미를 하는 게 다, 고, 던 이런 게 어말 어미입니다. 자, 문제를 가볼게요. 한글 맞춤법에서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네, 그래서 두 개의 용언이 하나가 될 때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건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되고 멀어진 것은 밝혀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인구가 늘어나다, 갯벌이 드러나다, 돌아가다 이거는 다 맞는 말인데요. 단추가 떨어지다에서는 멀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떨어지다라고 적어야 합니다. 인용문이요. 다른 데에서 들은 말이나 읽은 글을 문장 속에 넣어서 전달하는 문장인데 국어 문법에서는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습니다. 직접 인용은 원래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인용하기 때문에 큰 따옴표를 쓰고 조사는 라고를 붙입니다. 간접 인용은 형식을 유지하지 않고 내용만 인용하다 보니 따옴표는 쓰지 않고요. 고를 사용합니다. 그럼 문제를 가볼게요. 간접 임용으로 바꾸는 거네요. 그러면 따옴표는 없고요. 그리고 고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6번이요. 의약품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 반대를 하는데 본론은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근거입니다. 자, 그러면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근거를 찾으면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밑에 2, 3, 4는요. 찬성하는 근거입니다. 그 다음 고쳐쓰기요. 고쳐쓰기는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통일성, 완결성, 응집성. 그래서 글 전체가 하나의 주제로 집중되는가를 점검하고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은 삭제하거나 조정합니다. 완결성은 하나의 내용을 완전히 마무리하는가가 점검이고요.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응집성은 문장이 내용적으로 결속되어 있는가가 점검이고 지시어, 연결어 등 내용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럼 문제를 가볼게요. 메모는 기억을 유지하는, 이상하죠?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다. 충분한 수면과 상관없죠.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동시에 떠오르거나 기발한 생각이 스쳐갈 때 이를 메모해 두면 유용하다. 과거에는 메모가 필요한 순간에 메모지나 필기구가 없어서 불편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휴대전화 기능을 활용하여 전보다 쉽게 메모할 수 있게 되었다. 됐나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중세국어요. 중세국어는 중세국어에 제가 그 영상 올린 거 있죠. 그 중에서 일단 이번에도 용비어천가 2장이 나왔고요. 일단 시험에 나온 것들 위주로 꼭 외워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요거는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랑 여기 지금 내용이랑 연결이 돼야 돼서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조금 더 정리했고요. 일단 해석 먼저 해볼게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이 열리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칠세 내히 일어 발 아래 가노니.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한 번씩 이렇게 나눠서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이 열리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그치지 아니하므로 내가 이루어져 바다에 가나니.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좀 가볼게요. 검정고시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좀 더 볼게요. 뿌리가 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외워야 되는 거는 주격, 조사, 생략. 그리고 뿌리 가로 해석됩니다. 그다음에 깊은 자주 나옵니다. 이어적기예요. 네, 바람에요. 바람에는 요즘 쓰지 않는 아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멜세. 멜세는 뭐뭐 하기 때문인데 일단 이건 해석할 때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꽃 할 때 곧 이거는 팔종성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지읒 들어가는 거 있죠. 그래서 아니고 그다음에 듀코. 듀코는 중세국어에서는 좋다라는 의미로 국외음화가 미적용되었다. 요거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여름. 여름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계절인데 그 중세국어에서는 열매라는 뜻이고 그 중세국어에서 여름은 요렇게 표기합니다. 그 다음 세미 나오죠. 세미. 그 세미는 주격조사를 썼고요. 그 다음 물은 이것도 원순 모음어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거 그칠세도 마찬가지인데 뭐뭐 하기 때문에 뒤에 뭐뭐 하기 때문에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내희 기억해 주세요. 히읗 종성체언의 이라고 하는 주격조사의 합입니다. 그리고 여기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들어가 있다. 요 정도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가볼게요. 깊은. 그쵸? 깊은은 이어적기. 바람에는 이거 안 쓰죠? 다음에 물은 모음조화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격조사 히가 아니라 여기는 히읗 종성 체언 플러스 주격조사 이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다음은 현대시고요. 이번에 또 진달래꽃이 나왔네요.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진달래꽃은 주제는 이별의 정한이고요. 7, 5조 그리고 3음보의 민요적 율격을 사용합니다. 일단 7, 5조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예요. 됐나요? 여기도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7. 하나, 둘, 셋, 넷, 다섯, 5예요. 됐나요? 자, 그다음에 3음보요. 3음보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본에 들이오리다. 이게 3음보입니다. 됐나요?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됐나요? 자, 그다음에 우리다라고 하는 반복 기법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다, 우리다, 우리다. 그 다음 여기서 수미상관 구조가 하나 나오는데요. 수미상관은 처음과 끝이 같은 겁니다. 수가 머리 숫자고 미가 꼬리 미자예요. 그래서 여기 아래가 관련이 있다. 이게 바로 수미상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거 반어적 표현인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진달래꽃의 의미는요. 화자 자신이기도 하고 임을 향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문제 가볼게요. 윗글의 표현상의 특징, 유사한 종결어미 여기 있죠. 우리다, 우리다, 우리다. 그 다음에 반어적 표현 있죠.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그 다음에 수미상관, 수미상관은 이렇게 같은 거.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기역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는 여기 보면 사뿐히 들여밟고 가라고 하는데 이것은 임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가문학의 특징이요. 여기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이것도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임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그래서 진달래꽃과 유사한 점은 삼음보입니다. 다음은 고전시가고요. 이번에는 10년을 경영하여가 나왔고 만흥의 윤성도가 또 보기로 나와서 같이 볼게요. 10년을 경영하여는 다른 영상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봐주시고요. 10년을 경영하여 초려삼간 지어내니 이렇게 적혀 있는데 10년 동안 이제 초가집 3칸을 만들었대요. 거기 보면 나 한 칸, 달 한 칸, 청푼 한 칸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사는 드릴 일이 없으니 둘러보고 오리라.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일단 평시조입니다. 평시조는 이렇게 초장, 중장, 종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종장의 첫 번째는 세 글자입니다. 그래서 정영 씨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연기와 안빈낙도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안분지조, 자기 분수에 만족하고 살아가. 안빈낙도, 가난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지켜 즐김. 그 다음에 무라일체는 자연물과 자아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지금 보면요. 근경, 가까운 것에서 먼 것으로 시선이 이동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의인법. 실제로 달 한 칸이 어디 들어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윤선도의 만흥도 한번 볼게요. 잠들고 혼자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니. 그러니까 여기서 매라고 하는 거는 산이에요. 산. 그리고 그리던 님이 오더라도 반가움이 이럴까라고 던집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리운 님보다 누가 더 중요하다? 그렇죠. 자연이 더 중요하다예요. 그래서 말씀도 웃음도 아니어도 못내 좋아하노라. 말씀도 웃음도 없지만 나는 자연이 좋다. 그래서 여기도 무라일체의 삶의 즐거움입니다. 그러면 말씀도 웃음도 없다의 주체는 자연입니다. 님이 아닙니다. 자, 그럼 문제 가볼게요. 윗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은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죠. 왜냐하면 초려삼간이죠. 그리고 10년을 경영했대요. 그 다음에 윗글의 강산과 같은 거. 강산이 자연이죠. 그래서 여기서 자연은 먼 산.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음보는 시에서 운율을 이루는 기본 단위인데요. 이게 정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방법은 가르쳐 드릴게요. 자연스럽게 끊어 읽는 단위고요. 한 행을 시에서는 행과 연이 있는데 한 행을 3번씩 끊어 읽으면 3음보, 4번씩 끊어 읽으면 4음보거든요. 그럼 일단 이 시를 먼저 볼게요. 이 시는 정몽주 그 시고요. 이 몸이 죽어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렇게 하면 사음보예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달라서 저는 삼음보인데요 이러면 할 말은 없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시여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길 위에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삼음보요. 됐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2023년 2회 국어였고요. 남은 기간 파이팅입니다.